민원인 제작진에게 걸려온 제보 전화. 작년에 합의를 했어요. 일조권의 피해, 그다음에 균열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합의도 하고 제안서도 하고 견적서까지 제출을 다 해놓고 금년에 와서 법대로 해라 그래버린 거예요. 건설사의 행태를 그대로 금년에 와서 보인 거예요. 우리 너네한테 보상 못 해주겠다. 아파트 건설사와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과 일조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이제 와서 보상을 못 해주겠다며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한다는 민원인.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오늘의 민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군산시 지곡동에 위치한 남성교회. 2004년 준공한 남성교회는 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인데요. 평온했던 교회가 작년 4월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면서 곳곳에 균열이 발생한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수소는 보강해줬다는데 980만 원 들였대요. 이야기를. 균열이 그대로가 있잖아요. 흉내만 낸 거죠. 흉내만. 보강해준 거예요. 보강이요? 네, 보강해준 거예요. 문이? 안 닫힌다. 지금 이걸 보강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곳곳에 건물 균열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깨진 타일 사이로 큰 구멍이 나 있는가 하면 벽과 창틀 사이엔 볼펜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보이고 심지어 건물 외벽엔 멀쩡하던 배수관이 갈라져 있습니다. 민원인은 이 모든 원인이 아파트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말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폭파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균열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원래 균열은 일부 있었어요. 20년 동안 진행된 균열. 근데 그거에 비해서 1년 동안 진행된 균열은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준공한 지 20년이 됐지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균열 그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된 이곳에 무엇보다 건물 균열이 가장 심한 곳은 지하 식당과 예배실입니다. 이 바닥 균열이 이게 안전검사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기울기 C등급 나온 자리가 여기인데 그 사진에서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이 바닥 균열이. 근데 보시면 기자님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라갈수록 쫙 벌어지죠. 3mm라고 측정되어 있는 위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3mm가 넘잖아요. 1cm가 뭐예요? 지금 한 2cm도 돼버리죠. 볼펜도 들어가는데. 예. 근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반대쪽이었어요. 여기는 안전보고서에도 기록이 없거든요. 사진도 없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그냥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 부분에는 균열 계측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됐었어요. 왜 이 7중요한 자리를 안 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 내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 와서 설치를 했는데 올 2월에 와서 여기다 했습니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 했는데 이게 기구나. 보시면 알지만 밑에서 0.1mm가 벌어지면 위에는 1cm, 2cm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의를 냈다고 그러면 여기를 낼 게 아니라 이 위쪽을 냈겠죠. 주방 벽면에 선명하게 보이는 금이 간 자국. 균열이 진행되면서 주방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인데요. 심지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문이 닫히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균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최초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여기까지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써놨죠. 표시를 좀 해놓으셨네요. 네. 사진. 이거 안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찍으면 유리가 휘어져 있고요. 안 닫힙니다. 문이 안 닫혀요? 네. 안 닫히고 여기도 보시면 유리가 휘어졌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일자 빤 뜯어지 않고 휘어졌습니다. 네. 이 하중을 못 이기는 거죠, 지금. 멀쩡한 건물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건 아파트 발파 공사 때문이라며 강경하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민원인. 교회가 위치한 곳은 아파트 주변 공사 현장으로부터 불과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시행사는 작년 6월 발파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교회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성교회와 시행사 측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면서 남성교회의 일조권, 소음, 진동 등 피해와 리모델링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작성돼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증까지 했으니 저희는 뭐 교회는 이제 공증서를 믿고 약속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월, 6월 되면서 이 공사가 막 시작됐어요. 막 발파하고 뭐 항파하고 뭐 그러면서 뭐 펑 하면 뭐 창문 흔들리고 그 정도로 했지만 저희가 합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민원도 제시한 바가 없고 뭐 그냥 합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던 합의서였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약 7개월간의 발파 공사가 끝나고 민원인은 시행사 측에서 제시한 리모델링 계획서와 견적서를 토대로 진행을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돌연 제시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2월 16일 날 이렇게 제시했던 내역서와 계획서는 이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제출했다. 그리고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박차고 나간 거예요. 갑자기 법대로 하라는 시행사. 그 사이 위험한 발파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요. 민원인은 합의서에 작성된 균열에 대한 보수뿐 아니라 1조 피해를 우려해 1조 환경 예측 평가를 한 결과 일정 시간 일조량을 나타내는 수인 한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자 결국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저희가 진행하게 된 동기는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게 첫 목적이고요. 공사 중지 가처분이 끝나서 만약에 패소가 된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이기든 지든. 합의 이행 소송을 다시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으로 진행하는데 보시면 민원의 태도는 이렇고요. 사정이 이러자 민원인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시행사에 횡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지자체에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에선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도 하지 않은 채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답변만 우편 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6월 23일 공증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귀교회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전달하며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요청이죠. 이런 민원이 발생됐으면 우리가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한테 거쳐야 되는데 군산 시민한테 민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사, 시공사, 타지 돈 벌러 온 분들한테 그 민원을 확인해가지고 이상 없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 민원인의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사의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채 무성의한 답변만 받아왔다는 민원인. 먼저 인허가를 담당하는 군산시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행사하고는 교회에서 이제 공정한 합의서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서 이행을 가지고 이제 촉구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주체한테 합의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합의서 내용들을 이행을 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했어요. 문서도 보냈고 주체 불러서 협의하게끔 하고 교회 측에 대해서 건물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개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 주체를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지금 얘기를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소 그 어떤 피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하고 있고.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며 행정 지도했다는 군산시. 그렇다면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해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은 당사자 간에 좀 진솔한 대화들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초창기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사업 주체에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안이 없으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진행이 끊어졌다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업 주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많던 정도까지 제시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시를 해주는 걸로 정확하게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업 주체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들이나 그 시공자들이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부분들을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열이 그대로 보였잖아요. 아파트 시행사 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를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합의서만 믿고 건물 균열과 소음 등을 참아왔던 민원인. 하지만 위험한 발파 작업이 끝난 뒤 합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민원인은 합의 이행을 위한 추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오늘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